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이제 개최가 되겠죠.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6월 지방선거 때문에 모든 경제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함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선순위에서는 그것들이 더 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인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같은 소시민들은 이 경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요. 그 예전에 나온 뭐 여러 가지 속설 또는 속담이란 말로 할 때 이 세상에 가장 큰 거짓말 세 가지는 거짓말, 아주 심한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누가 어떤 자료를 갖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 그게 프레임이 형성되고 그쪽으로 몰아가고 굉장히 무서운 현실을 직시하는 걸 저희가 여러 차례 수십 년 동안 겪으면서 많이 봤죠. 그걸 흔히 말하는 언론의 프레임 잡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늘 좋은 얘기해 주시는 곽창석 대표님이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둘이 같이 부동산 통계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주제를 잡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속 시원한 얘기해 드릴 분은 주식회사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 오프닝 잘했죠? 예, 많이 늘었네요. 이 통계 오류는 아니고 갖다 쓰는 사람에 따라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뭐 갖다 쓰는 사람에 따라 엄청난 정반대의 결과 또는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뜻으로 이 오늘 주제에서 잡아보신 거죠? 예, 요즘에 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분야에서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떤 뭐 현상을 분석한다든가 예. 또는 뭐 미래를 전망한다든가 할 때 통계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의 신빙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통계 자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말하자면 뭐 우리 영어로 속담이 있죠. statistics never lie라고 그러죠. 예, 예. 통계 수치 자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통계를 만드는 사람이 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통계를 뭐 조작한다든가 예. 아니면은 그 통계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자의적으로 뭐 아주 부분을만 가지고 뭐 해석한다든가 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끌어다가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통계가 있지만은 예. 이런 통계들을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미래도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숫자로 통계를 기초가 되는 거는 일단 한국감정원 통계가 부동산 지수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가지고 또는 국민은행 자료를 가지고 뭐 건설산업연구원이라든지 주택산업연구원이라든지 나머지 뭐 기타 그 리서치 기관들이 이 재해석하는 거죠 지금 시스템을. 그렇죠. 이제 통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뭐 부동산에 관련된 통계는 크게 나누면은 가격에 대한 통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에 대한 통계, 그다음에 공급이라든가 입주에 대한 통계, 그다음에는 뭐 시장을 매수 우위냐 매도 우위냐 하는 지수에 대한 통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개별적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가격에 대한 통계도 아파트 시세 통계부터 출발해서 또 뭐 토지 가격은 주로 이제 공시지가를 가지고 통계를 내고요. 거래량에 대한 것도 뭐 사실 뭐 정부에서도 통계를 내고 있고 네. 또 정부에서도 국토부에서도 있고 또 실거래가 신고를 받는 서울시 통계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디테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통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통계를 내는 기관이 보통 부동산 쪽에서는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보통 시세 통계고요. 예. 이 시세 통계는 예전부터 이제 옛날에는 주택은행이 통계를 냈었는데 그렇죠. 국민은행으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 국민은행 통계가 오랜 기간 통계청의 공식 통계로 사용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90년대 말에 또 이게 부동산 정보업체 붐들이 불면서 그때 뭐 부동산 114니 뭐 닥터 아파트니 부동산 뱅크 뭐 서브 해가지고 통계들을 민간 정보업체들 통계를 냈고요.
저는 그때 이제 90년대 말에 정보업체 1세대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통계를 닥터아파트에서 만들어서 냈었고, 이렇게 쭉 내다가 최근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국감정원에서 주로 이런 통계들을 많이 만들고 또 언론에 발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통계청 공식 통계가 한국감정원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시세에 대한 통계인데 이 시세 통계가 요즘 보니까 좀 그 조사 기관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데 예를 들면 한국감정원 통계에 의하니까 뭐 지금 뭐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국민은행 통계를 보니까 뭐 5월 말에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통계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곽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닥터아파트나 뭐 기존에 이런 걸 그때 그러면 수치들은 정부에서 받는 수치를 갖고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거꾸로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시세 통계를 내서 언론이나 정부 기관 쪽에 제공을 하는 그런 거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였죠. 그러면 지금 공식 창구인 한국감정원하고 이제 국민은행 두 군데가 이제 시세 통계하고 뭐 거래량 통계 이런 것들 내고 있는데 뭐 지역별 지수 뭐 이런 것들 다 내고 있는데 뭐 정확한 게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우문일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국민은행은 이제 아파트나 이런 주거용 주택에 특화된 것 같고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지수들은 감정원에서 생성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좀 그렇거든요. 지금 뭐 소외랄까? 또는 뭐 곽 대표님이 쭉 보시기에 이 통계 오류 또는 재해석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그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처럼 이런 재해석의 문제 또는 어떤 걸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찝어서 이제 통계를 보통 확대 재생산을 하잖아요. 예. 그런 문제점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은 이 통계를 구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치로서 정확하게 나오는 통계가 있고요. 이 수치가 불분명한 통계가 있는데 그걸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거래량이 몇 건이 됐다. 뭐 가격 실거래가 얼마의 거래가 됐다. 이런 통계들은 그냥 수치로 나와요. 또 예를 들면 착공이 몇 채가 됐다. 준공이 몇 채가 됐다. 이런 건 확실하게 통계가 나오니까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정확한 수치가 나오니까 그 통계 자체가 뭐 착오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은 통계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올해 하반기에 뭐 수도권에 뭐 어떤 아파트를 몇 채를 그 공급하겠다 이런 통계를 내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공급하겠다는 통계인데 그게 무슨 뭐 착공계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조사를 할 때 보통 조사기관들이 근데 민간 조사기관들이 많아요. 신문에는 많이 나지만은 각 업체별로 조사해가지고 나 몇 채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취합해서 자료를 내거든요. 그러면 그냥 보도된 자료만 보면 엄청나게 많이 공급되는 것처럼 포장이 돼 있어요. 근데 막상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이듬해 돌이켜서 보면은 공급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 해 공급 못한 경우가 많아요. 경기에 맞춰서. 네, 뭐 다음 달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달에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뭐 허다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오류를 불러일으키는데 뭐 제가 하나의 사례만 제시했지만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독자나 시장 참여자들은 이 통계 강약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또 전문가들도 보면은 뭐 얼마를 공급하겠다고 하면 그게 공급되는 줄 알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전망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역적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부동산은 굉장히 지역성이 강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뭐 수도권은 뭐 집값이 오를 수 있는데 또 뭐 지방은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정말 보면은 대다수가 이 시세 통계를 해석할 때, 가격 통계를 해석할 때 그냥 전국 통계를 갖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국 통계가 마이너스로 나왔냐, 플러스로 나왔냐, 그게 이제 무슨 추세나 방향성을 정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간에 이 이제 부동산 통계는 하나의 생활권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생활권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영역이 가장 뭐 직접적인 생활권이 되는데 서울, 경기, 인천 하면은 직장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냥 출퇴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동일 생활권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뭐 부산이 있고 또 뭐 광주가 있다. 그러면 부산, 광주 출퇴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동일 생활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해석을 달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부산, 울산, 창원 이런 데는 떨어져 있지만은 완전히 다른 광역시로 돼 있지만은 이것도 출퇴근 가능 권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의 생활권별로 따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전체를 해석한다거나 또는 수도권에서 서울하고 경기, 인천이 분리된 것처럼 해석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범위를 어떻게 적정하게 정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언론 쪽에서 많이 범하는 오류인데, 통계를 제공하는 기관이 의도하는 바를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냐 떨어지고 있냐 이걸 보면 어떤 구는 떨어지고 있어요. 또 어떤 구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걸 보려면 서울 전체 통계를 놓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기관에서는 보면은 떨어지는 지역만 모아서 따로 보도를 해요. 그리고 타이틀을 그렇게 달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그 전체를 놓고 떨어지는 지역은 어디고 오르는 지역은 어딘데 합쳐서 얼마가 된다. 또 예를 들면 거래량에 대한 통계도 그렇습니다. 거래량에 대한 통계 같은 걸 낼 때는 보통 우리가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 해가지고 많이 내거든요. 뭐 작년 이맘때 비해서 지금 얼마나 뭐 올랐니 내렸니 뭐 이런 통계를 내게 되는데 그런 거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요. 기준 시점이 평균에 근접해 있는 시점이면은 비교 시점이 뭐 작았다 많았다 뭐 많이 올랐다 적게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기준 시점이 비정상적인 시점이었으면은 비교 시점도 비정상으로 해석할 수뿐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이 이례적으로 거래량이 많았던 때입니다. 서울로 보면은 월간 거래량이 14,000건, 15,000건 거래가 되던 거였어요. 보통 우리가 서울 아파트 연간 거래량이 적정선이 있어요. 연간 한 뭐 8, 9만 채, 요 정도가 적정선이거든요. 월간으로 따지면 한 7, 8천 건 되는 게 이게 이제 적정선인데 지나치게 많이 거래됐잖아요. 근데 이제 보도되는 걸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거래가 반토막 났다. 그렇죠. 이렇게 보도를 하면은 거래가 굉장히 적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의 통계를 모아서 뭐 예를 들면 14, 15, 16은 이랬는데 작년은 아니 그 정도 갖고도 안 돼요. 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흐름은 이제 뭐 그 호황장, 불황장 이렇게 있지만은 한 텀을 전체를 보려면 10년 정도. 최소 15년 정도 15년. 이상은 통계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주택 거래량 통계를 낸 게 2006년부터니까 적어도 2006년부터 지금까지의 평균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팁을 붙이자면은 꼭 이게 통계가 아니더라도 그런 거는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적정선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뭐 거시적으로 안 보더라도 지금이 많을 때냐 적을 때냐 이걸 알 수 있어요. 저는 뭐 이 거래 통계를 내기 전부터 통계를 계속 제 나름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2011, 12, 13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연간 한 4만 채에서 5만 채 정도 됐었어요. 거래량이. 네, 거래량이. 그러면은 평균에서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월간으로는 막 1,000건, 2,000건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지금 굉장히 불황 구간을 통과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적정치를 알고 있으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시에 거래가 안 됐으면 어느 순간인가는 지금 거래 안 된 게 또 2배로 거래되는 때가 올 것이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도 중요하지만은
적정선에 대한 기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는 사실 뭐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좀 배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은 게 통계나 예측이나 이론이란 거는 과거의 DB가 쌓여서 그게 조금 더 머리 좋은 분들이 글로 또는 도표로 만들어낸 게 예측이잖아요. 과거의 경험치가 쌓여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죠. 경험치는 무시하고 당해 연도만 따졌을 때 그거는 통계의 가치가 저도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 신문 기자들의 평생 숙명이 야마 잡는 거라고 해요. 일본말이라고 하는데 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기사 타이틀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이야 뭐 매체가 2,000개, 3,000개 넘으니까 그 야마 잡는 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 낚시질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폐해가 점점 더 페이크 뉴스는 아니더라도 전혀 뭐 제목하고 프레임은 다 동떨어진 거죠. 그런데 사람의 그 이 기억력은 그 처음에 그 만난 기사에 대한 그 잔상이 오래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런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점점 이제 언론도 이제 뭐 경쟁이 되다 보니까 뭐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주제나 제목 이런 걸로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극적인 아주 극단적인 글을 썼을 때 가동률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기에 적합한 통계만 끌어다 쓰게 되는 그렇죠. 거기 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분들도 그렇고 매체들도 그렇고 뭐 하기사 뭐 이해는 됩니다. 뭐 종편 같은 데나 또는 어떤 뭐 이런 데 보면 하루 종일 방송 틀고 하루 종일 뉴스를 해야 되는데 뭐 온갖 해석을 다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청률이나 가동률 높이기 위해서. 근데 그런 불가피한 측면, 언론이 너무 많고 경쟁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동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준의 돈번 부동산 우리 도시공간 곽창석 대표님 이진호가 같이 하는 이런 뉴스라도 봐도 저희가 꼭 맞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그래도 치우치지 않는 쪽에서 증명을 하고 분석을 하려고 저희 둘이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곽 대표님하고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곽 대표님하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구독 신청곡 꼭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좋은 뉴스들, 정확한 뉴스들 많이 펼쳐야 되니까요. 유튜브 보시다가 좋아요 꼭 구독하기 좀 많이 눌러 주시고요. 저도 이런 거 하는데 조금 쑥스럽습니다. 근데 많이 눌러 주셔서 이런 거 전파를 좀 많이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곽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